네, 안녕하십니까. 정인태의 베트남 사업 이야기 시간입니다. 네, 베트남엔 사업 말고 여행 또는 은퇴로 오세요. 이 주제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에 베트남에 출장을 자주 왔거든요. 그때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여행을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거의 10년 동안 출장과 여행을 반복했는데 그때 참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트남이 한국에서도 늘 그리웠어요. 그래서 시간 있고 그러면은 항상 베트남으로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오곤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베트남에 법인을 만들고 사업을 해보니까 베트남이 굉장히 힘들다라는 것을 이제 그때 느낀 거예요. 이제 진짜 베트남에서 느끼는 것, 그것을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법인을 만들고 사업을 하면서 느낀 겁니다.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베트남엔 사업 말고 여행 또는 은퇴로 오세요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여행 또는 은퇴, 뭐 여행도 이제 뭐 바가지 같은 건 조심해야겠죠. 그런 거는 뭐 유튜브에서 많이 소개하고 있으니까 뭐 택시 바가지부터 해가지고 식당 바가지 뭐 이런 것들은 잘 좀 읽어보시고 또 잘 그 유튜브 방송을 보시고 대비하시면 될 것 같고, 은퇴로 오셨다 그러면은 제가 이제 그 다낭에서 이렇게 다낭에 지점이 있어서 다낭에 자주 갔었는데, 아침에 그 어르신들이 백발 어르신들이 바다에서 수영을 하시더라고요. 바다에서 수영을 저 멀리까지 갔다 오시는 수영을 하시는데, 좀 뭐 저는 바닷가 근처에서 안 살아봐서 그런지 굉장히 이색적으로 이게 보여졌거든요. 그래서 은퇴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바닷가 근처에서 그렇게 수영도 하고 해산물도 드시고 이러면서 생활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행 또는 은퇴는 좋을 것 같은데 사업은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베트남 사람들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데 이권이 있잖아요. 이권이 있으면은 여기서는 우리가 승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베트남에 좋은 사람도 많아요. 제가 좋은 사람이 많다라는 걸 전제로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정말 베트남에서 제가 사업을 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은 음모가 너무 많습니다. 음모.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계획을 꾸미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은 직원을 뽑았는데 다른 경쟁 업체 사람이 보낸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제 한국어 또는 국제 유학 일을 했기 때문에 학생들을 다 빼돌리는 거예요. 심지어는 제가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직원을 뽑아놨는데 경쟁회사 부사장, 네? 부사장이 온 거예요. 와서 다 빼돌립니다. 그 일반 사람들도 뽑아놓으면은 다른 데서 다 연락을 해요. 연락을 해서 우리 쪽으로 학생 보내면은 한 명당 100만 원 줄게, 1000달러 줄게. 그 1000달러 유혹을 이길 사람 별로 없습니다. 보내는 거죠. 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사업이. 그러니까 뭔가 좀 정직하게 사업을 하면은, 정당하게 사업을 하면은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각종 스파이 음모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은 보면은 진짜 제 딸밖에 안 돼요, 나이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진짜 유혹을 합니다. 유혹을 해가지고 그 목적이 뭐냐면 그 사람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진짜 무섭죠. 근데 더 무서운 건 뭐냐면, 만약에 한 회사의 사장, 부사장, 회장이 다 남자다 그러면은 그 세 명 남자를 다 유혹해가지고 사각관계를 만들어가지고 남자들끼리 싸움하게 만들어서 그 조직을 붕괴시켜 버립니다. 이게 이런 사건이 뭐 중국에서 그 한 영사관에서 일어난 적이 있어요. 여러 명 영사를 한 여자가 어, 아주 단체적으로 불륜 관계를 맺으면서 한 조직을 박살내버리는 그런 스파이 작전이 있는데, 이 베트남에서도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거기에 넘어가지 않고 걸리면은 이제 협박을 합니다. 뭐 가짜 경찰, 가짜 변호사, 그리고 끊임없이 협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사람이 미쳐버리는 거죠. 심지어는 제가 저희 그 전기를 계속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트남 덥기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잡니다. 그러니까
미쳐버리는 거죠, 사람이.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게릴라 작전 같은 것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모함을 하는데, 저는 진짜로 거짓말 아니라 저를 검색을 해보세요.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시면은 제가 활동한 게 다 나옵니다. 여지껏 교육공무원도 했고 진짜 뭐 정가도 없고, 그런데 사기꾼이다라고 막 베트남어로 쓰는 거예요. 한국에서 사기치고 도망왔다. 그리고 한국인이 옆에서 거짓말을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한국인들을 걷어줬다가 그 한국인들이 꼭 베트남 여자들하고 같이 동거를 하더라고요. 동거를 하고 그 다음에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국에서 사기를 치다 일로 도망왔고 뭐 정가 10범에다가 아무런 근거 없는 거짓말들을 하는 겁니다. 또 모든 그 자격증이나 이런 게 다 위조된 거고 막 이런 식의 거짓말들을 해요. 근데 그게 경찰서 가서 다 밝혀버리면 나중에는 또 아 죄송합니다 누가 이런 식의 아니면 말고 식으로 하는데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베트남어를 모르면 그냥 당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 방에 그냥 나가는 거예요. 한 분이 저한테 문자를 보냈는데, 제가 잘못한 게 없는데 베트남 직원들이 그분 그 사장님 사진을 올려놓고 욕을 엄청 써놨대요. 욕을. 그래가지고 어떻게 고소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있던 직원들이 나가서 그 사장님 사진을 올려놓고 완전 매장시켜버리기 위한 음해 공작을 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이 버티지 못하는 거예요. 버티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베트남에서 한국인들, 그러니까 옆에 사람을 두는 게 굉장히 두려운 게 뭐냐면은 다 넘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간질 또는 미인계 각종 공작을 통해서 사람을 어, 아주 그 변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 사람이 칼을 꽂게 만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버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옛말에 어리석은 참모는 적보다 못하다라는 말이 있는데, 제가 이제 뭐 한국인 교사들도 한 3명, 한국인 남자 교사들 3명을 더 봤는데, 다 베트남 여자들하고 그 동거를 하더라고요, 동거. 하나같이 동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간질에 다 넘어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각자 다 원을 오픈하고 있어요. 거기까진 좋은데 굳이 그렇게 나쁜 관계를 만들고 나가서 오픈하면 뭐 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은 그 여자분들이 다른 한국 남자랑 결혼해갖고 한국으로 가버립니다. 그리고 그 한국인들은 다 망해가지고 떠돌이 신세가 되는 그러한 모습을 제가 많이 봤어요. 그래서 베트남에서 사업이 왜 힘드냐면은 경쟁을 해야 되는데 반칙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반칙에 대한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음모, 거짓말, 위장, 끊임없는 어떤 이러한 음해, 공작들로 인해서 사람이 정신이 피폐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제 자신도 제 스스로 정신 건강을 지키는 것이 가장 힘들었던 일인 것 같아요. 뭐 길거리 가다가 테러 당하는 거, 뭐 진짜 폭행. 근데 어떤 그냥 이유 없이 폭행을 당하는데 분명히 배후에 누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이런 일들을 시키는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저도 뭐 이를 악물고 베트남어를 공부하고 해봤는데 제가 느끼는 것은 뭐냐면은 베트남은 진짜 여행이나 은퇴로 오면 참 좋은 곳인데 사업으로 온다 그러면은 그 공작, 음모, 음해를 베트남어를 그렇게 유창하게 해서 막아낼 수 없으면 그냥 한 방에 훅 갑니다. 온라인 공작, 사이버 테러를 이겨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베트남 사람 페이스북 많이 하잖아요. 페이스북에다가 저를 올려놓고 그러니까 페이스북에 무슨 사기꾼 뭐 주의 뭐 이런 그룹 같은 걸 만들어 놓고 저를 올려놓고 막 그냥 욕을 해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아는 이제 학생들이 그러지 말라고 그래서 선생님 좋은 분인데 왜 그러냐고 막 이렇게 하면 자기들끼리 막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걸 제가 보면서 느끼는 게 그래도 의식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다행이다. 의식 있고 정말 개념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버텨나가지. 정말 힘들다. 뭐 진짜 뭐 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버텨내기에는 쉽지 않은 곳이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뭐 이제 베트남에 갓 오신 분들은 뭐 베트남 좋아요, 뭐 제가 유튜브를 많이 보는데 베트남 좋아요, 뭐 이런 거 많은데 이제 제가 16년을 활동을 해보니까 제가 이제 어떤 그 깊이 있는 경험 속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베트남에서 사업하시겠다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베트남어를 베트남 사람처럼 하시면 그때 하십시오. 예, 그리고 베트남에 대해서 그 정도가 되면 베트남에 대해서 되게 잘 알겠죠. 그 다음에 그래도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해결할 방책, 대사관 또는 경찰청, 베트남 공안부 해결할 방책을 꼭 마련해 두시고 그리고 진짜 좋은 것은 좋은 파트너가 있으면 참 좋습니다. 진짜 양심 있는 파트너를 만났다 그러면은 참 좋고요. 그리고 사업을 할 때 꼭 여러분 명의로 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명의로 하시고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을 내시고 주주 명부에 이름을 올리시고 그 다음에 거주 비자를 받으시고 그렇게 하시면은 안정할 수 있겠죠.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말씀드린다라기보다 참고하셔라. 그러면은 뭐 저보다 나으시겠죠. 잘하시겠죠. 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